책의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작가가 책에서 그 완전판 그 부분에서 예전 그 책에서 애초에 7월 5일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꿈꾼 날이 7월 5일이지 만약에 대재앙이 벌어진다면 내가 꿈꾼 7월 5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독자들한테 이게 7월 5일이다. 라고 못 박아져서 이제 좀 와전돼서 좀 소문이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약 한 7월 정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타츠키료 작가가 새로운 책을 또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7월 5일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확실한 거는 7월 안에 발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은 7월 안으로 뭐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러한 뭐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사흘간 한 300회가 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기존의 7월 대재앙설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진 급증 자체가 좀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양상이 기존 루머와는 다른 실제 경고의 신호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진이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뭐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대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토카라의 법칙이라고 토카라 열도에서 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은 대지진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봤을 때 사실은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좀 어떤 도시전설 같은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좀 확실하게 지진이 좀 여기저기서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다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기 바로 한 3일 전에 네. 한 몇 주 동안 홋카이도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홋카이도에 몇 주 잠깐 있는 사이에도 정말 수많은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진주의보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 뭐 좀 전국적으로 좀 이런 좀 지진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가셨을 때 약간 느끼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지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일본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러 간다. 뭐하러 이걸 왜 사는 거냐. 그랬더니 지진이 벌어지면은 가스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다. 그걸 대비해서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하는 그러한 친구가 아닌데 이제 홋카이도에서도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타츠키료 작가의 그 예언도 가까워 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TV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좀 그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일본 넷상에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카라 열도에서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뒤따라 나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에 뭐 통계적 근거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냥 도시 전설 같은 네, 그런 거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지진의 전조 증상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지어는 도쿄까지 그 냄새가 나더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119 전화가 정말 쇄도할 정도로.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지각에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그 현상으로 인해서 고무타는 냄새가 광범위하게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다면은 물고기 떼죽음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해안으로 막 밀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뭐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대지진의 전조다 하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되고 했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 데다가 이번에 이제 타츠키료 작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미래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 완전판 전에 나온 만화책은 1999년도 그때 출판이 됐어요. 요 앞에 출판됐을 경우. 그때에 2011년 3월에 동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표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어때요? 22년 딱 여기 21년도 출간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앞에 편이 출간되고 나서 22년 후에 완전판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완전판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 이거 보세요. 표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2025년 7월 5일이래. 네. 7월이라니까. 네. 그때는 2011년 3월에 찾아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월 11일에 왔잖아요. 어. 아니야. 12년 전에 예언한 게 달까지도 맞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예지몽에 대해서 신빙성이 팍 높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2년 지난 2021년도에 출판했는 이 책에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 난 거죠. 이게 이제 어떠냐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필리핀이죠. 네. 대만이죠. 네. 일본입니다. 네.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바다에서 땅이 융기를 한다는 거죠. 융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연결돼 버린다. 육지가.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땅이 연결되면서 그게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바닷물이 막 그 소위 말해서 쓰나미가 막 이쪽으로 엄청나게 밀려올 거 아니에요. 밀어 올려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한 3배 정도 파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 제일 높았던 파워가요. 그게 40m 가까이 됐을 때요. 야. 그럼 100m 넘는다는 거 아니야. 쓰나미 높이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일본 여기 한 3분의 1은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일본 태평양 쪽은. 네. 그 얘기를 해요.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에서 다 썰어버린다. 와, 그게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인가 그래요. 4시 18분. 10분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제 예지몽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 이 재난이 엄청 많으니까 일본의 지질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거다. 여기 지진에서 9.0이 되는 9.1이라 그래요. 네네. 여기가 동일본 대진 때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9.0인가 그랬어요. 태평양 멀리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오면서 조금 줄었겠죠. 그래서 40m 정도인데 여기에는 바로 옆에서요. 여기 보세요. 앞에 그 한 거는 할머니 지금 70살 된 그 할머니가 자기 꿈에서 본 걸 만화로 그려놓은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유라시아 이 플래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미 플래토라는 거예요. 이 판이 있다는 거죠. 네. 판처럼 4개 엇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태평양 플래토고 이게 필리핀 해 플래토예요.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 유라시아 플래토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필리핀 플래토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했던 것이 필리핀 플래토가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겠죠.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게 팍
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해안선이 5m 정도 이렇게 더 동해 쪽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5m 가까이. 그래서 2011년도 그 대지진 때문에 이게 원위치로 가기 위한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터지면은 여기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난카이 트래프트. 네. 이 대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때까지는 중간 규모의 지진이 계속 빈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가지고 결국은 난카이 트래프트 여기서 폭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배 정도 중간 규모의 4, 5, 6 이런 지진들이 옛날보다 다 한 5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찾아오기 위한 전조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올 거냐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필리핀 해 플레이트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여기 아까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탱하던 것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이 무게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찢어지면서 어떻게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m 정도 이 해안선이 더 나온 거죠. 그때 그 압력이 해가지고 쓰나미가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위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위치로. 그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조그만 지진들이 발생하다가 한꺼번에 막 터진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보면은 해구형 거대 지진이 이렇게 한번 쫙 오기 전에는 내륙 지진이 계속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944년도에 큰 지진이 한번 왔어요. 뻥 터졌죠. 네네. 터지고 나면 내륙 지진이 감소를 해요. 쭉 감소하다가 지진의 정원기라 그래. 정체기라 할까 뭐 숨고르기 한다 그럴까.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95년도에 한신 대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야. 95년 시작이요. 그리고 내륙 지진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륙 지진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5배 정도, 500% 정도 더 발생이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죠. 이게 이제 터지면서 2030년도에 점에서 난카이 트래프트 거대 지진이 온다. 이 그래프로 보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이고 통계네요, 진짜. 과학이고 통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00년 이때 보면 7.9가 왔어요. 야. 이게 그때는 이게 전체가 다 온 거예요. 여기가 후지산이 있고요. 여기가 시즈오카고 나고야, 여기 오사카고 이쪽에 보면 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인데 여기가 1600년도에 한 번 다 왔고 그 다음에 1700,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진도 8.6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얼마야? 1854년 그러니까 150년 좀 안 되죠. 이때 이게 왔어요. 8.4로 왔어요. 여기에서 왔고 이 세 군데 있다면은 동해 지진, 동남해 지진, 남해 지진 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나눠져서 온 거예요. 이게 남해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 동남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고 나눠져서 이렇게 왔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1944년도에 여기가 동해 지진하고 동남해 지진하고 이게 동시에 왔어요. 이게 7.9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이 남해 지진이 또 온 거야. 1946년에 2년 간격을 두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도에 언제 오느냐. 이거는 이번에는 반드시 세 개 동시에 온다. 반드시 그랬어요. 거의 100%라고 그랬어요. 세 개가 동시에 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9.1 정도 되는 지진이 오면은 여기 바로 옆에 후지산이잖아요. 후지산 지반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후지산도 같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요. 아까 1707년도 그때 땅이 1.8m 치솟았어요. 땅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2m 올라왔어요. 1854년에. 자, 이렇게 쭉 그리고 1.2m 여기하고 이렇게 쭉 그린 이 각도 한번 보세요. 이 각도하고 1946년도 1.2 여기 이런 각도가 지금 비슷하죠, 각도가. 네네. 거의 같죠. 아. 그럼 1946년도 1.15 여기에서 각도를 끄면은 이게 몇 년도쯤이냐? 2035년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네. 통계치로 딱 과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35년도가
가장 적정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2035년 전으로 한 10년씩 정도가 한 20년 스판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저기 30년 내로 일어날 확률이 80%를 얘기했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오는 게 100% 온다 이거야.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스판이 한 20년 정도 잡으면은 중앙치를 2035년도를 중앙치를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앞으로 10년, 뒤로 10년이면 어떻게? 원래 25년 아니야. 그렇다. 원래 해당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언제 저 터져도 지진이 이상하지 터져도 않다. 이상하지 않다 얘기를 하거든. 자, 그 얘기하고 아까 그 할머니 그 예언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 원래 7월 5일 가능성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7월 5일 날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는 풍수지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7월 달에 대재앙이 온다고.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일본에서 이 만화가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막 팔리고 하니까 소위 중화권에서는 웬간하면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가 막 반으로 줄고 저기 센다이 쪽 오는 비행기 편수가 반으로 줄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무슨 뭐 괴담 수준이 아니라 그거 지금 현실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요.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보통의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쿠라지마가 계속 분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또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라기보다 그南海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여기저기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예, 이게 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화면으로 좀 보시면 이게 가장 왼쪽은 화산이 위에 있고 아래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곳은 옆에 그 표적각에 그 나가 있는 그 이거 균열인데요. 이것이 그 지진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마그마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좀 주변에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마그마가 그 완전히 하나의 차실이 나가려고 하는 돌파구를 그 찾아가지고 이제 산수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산이 폭발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마그마 주변에 균열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폭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富士山의 폭발도 그런 것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1707년에 호에프나라는 그 그림인데요. 그때는富士山에 어디에서 폭발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서 폭발하느냐 혹은 조금 옆에서 구멍이 좀 틀려가지고 또 폭발하느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 이때는 도쿄 쪽으로 향해서 폭발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주변에 그 화산재가 3m 정도. 화산재는 그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녹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다 스탑됩니다. 곤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 기계는 다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거의 1년 이상 그 복구하는데 걸린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삽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산상 이 밤보다도 더 높이 네. 높이 네. 화산재 이거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그 용암이 아니기 때문에 용암이 그 나오면 거기 용암을 혹시 마셔버리면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요새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화산재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데도 1m 28cm라든가 그 64cm라든가 도쿄도 뭐 8cm, 4cm, 2cm 사실 그 5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여도 요르자는 다 스탑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복구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7년이죠. 그때부터 300년 이상富士山은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분화했습니다. 혹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30년에 한 번 정도는 분화했습니다. 그런데 1707년부터는 300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래 마그마가 이게 매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지금 예측되고 있는 마그마의 양은 도쿄돔 그곳에 240개 정도의 마그마가 아래에 있다. 네, 이거는 이때 호의 분화 1707년에 분화도 100년간 축적된 마그마가 분화됐는데富士山의 현재 경우는 300년이기 때문에 네. 이때의 규모를 더 넘을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나 일단 분화하기 직전에는 한 달쯤 전에는 주변에서 뭔가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전조 그러니까, 증상이 있네요. 예, 네.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일단 분화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富士山은 생각보다 졸음은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네, 활화산의 수명은 그 1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富士山은 만들어진 지 아직 10만 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치면 10살 정도의 졸음은 놈이래요. 그래서 사실 그 활동하고 싶어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참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만큼 분할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응축돼서 하게 되면은 더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때 그러니까 1707년 그 같은 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겹쳐서 왔군요. 예, 겹쳤어요. 먼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 50일 정도 후에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게富士山 대폭발로 그냥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1707년에 이어서 대지진 그 다음에富士山 대폭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이게 경고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도요. 조금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일본 열도의 서쪽 부분이죠. 네.
네,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지금 남해 트로프라고 일본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규슈 앞바다에서 시코쿠 그리고 후지산 기슭의 앞바다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긴 그 바다에 있는 해곡입니다. 이 해곡이 이렇게 해곡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이러한 움직임으로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가에서 이게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폭발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어난 시점으로 쭉 보시면 가운데에 1707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후지산 폭발이 이어진 그 다음 그때 해였고요. 네, 최근에는 194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8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그 10년에서 150년에 한 번, 네, 보통 뭐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10년 그 간격으로 일어났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년이니까 근데 또 도호쿠 동북 대지진 이거 2011년에 그 아주 큰 대지진 때문에 일본으로 또 전쟁 지금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지금 80년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난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죠. 책의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책에서 그 완전판 그 부분에서 예전 그 책에서 애초에 7월 5일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꿈꾼 날이 7월 5일이지 만약에 대재앙이 벌어진다면 내가 꿈꾼 7월 5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독자들한테 이게 7월 5일이다. 라고 못 박아져서 이제 좀 와전돼서 좀 소문이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약 한 7월 정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타츠키료 작가가 새로운 책을 또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7월 5일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확실한 거는 7월 안에 발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은 7월 안으로 뭐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러한 뭐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사흘간 한 300회가 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기존의 7월 대재앙설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진 급증 자체가 좀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양상이 기존 루머와는 다른 실제 경고의 신호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진이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뭐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대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토카라의 법칙이라고 토카라 열도에서 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은 대지진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봤을 때 사실은 아니고 이거는 뭐 좀 어떤 도시 전설 같은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좀 확실하게 지진이 좀 여기저기서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다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기 바로 한 3일 전에 한 몇 주 동안 홋카이도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홋카이도에 몇 주 잠깐 있는 사이에도 정말 수많은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진주의보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 뭐 좀 전국적으로 좀 이런 좀 지진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제 가셨을 때 약간 느끼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지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일본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러 간다. 뭐하러 이걸 왜 사는 거냐? 그랬더니 지진이 벌어지면은 가스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다. 그걸 대비해서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하는 그러한 친구가 아닌데 이제 홋카이도에서도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타츠키료 작가의 그 예언도 가까워 오고 있고 그거 일본의 그 TV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좀 그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일본 넷상에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카라 열도에서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뒤따라 나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에 뭐 통계적 근거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냥 도시 전설 같은 네, 그런 거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지진의 전조 증상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지어는 도쿄까지 그 냄새가 나더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119 전화가 정말 세도할 정도로.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지각에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그 현상으로 인해서 고무 타는 냄새가 광범위하게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다면은 물고기 떼죽음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해안으로 막 밀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뭐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대지진의 전조다 하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되고 했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 데다가 이번에 이제 타츠키료 작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미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 완전판 전에 나온 만화책은 1999년도 그때 출판이 됐어요. 요 앞에 출판됐을 경우. 그때에 2011년 3월에 동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표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어때요? 22년 딱 여기 21년도 출간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앞에 편이 출간되고 나서 22년 후에 완전판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완전판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 이거 보죠. 표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2025년 7월 5일이래. 네. 7월이라니까. 네. 그때는 2011년 3월에 찾아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월 11일에 왔잖아요. 아니야. 12년 전에 예언한 게 달까지도 맞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예지몽에 대해서 신빙성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2년 지난 2021년도에 출판했는 이 책에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 난 거죠. 이게 이제 어떠냐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필리핀이죠. 네. 대만이죠. 네. 일본입니다. 네.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바다에서 땅이 융기를 한다는 거예요. 융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 하니까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연결돼 버린대요. 육지가.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땅이 연결되면서 그게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바닷물이 막 그 소위 말해서 쓰나미가 막 이쪽으로 엄청나게 밀려올 거 아니에요. 밀어 올려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한 3배 정도 파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 제일 높았던 파워가요. 거의 40m 가까이 됐을 때요. 야. 그럼 100m 넘는다는 거 아니야. 쓰나미 높이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일본 여기 한 3분의 1은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일본 태평양 쪽은. 네. 그 얘기를 해요.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에서 다 썰어버린다. 와, 그게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인가 그래요. 4시 18분. 10분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제 예지몽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 이 재난이 엄청 많으니까 일본의 지질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거다. 여기 지진에서 9.0이 되는 9.1이라 그래요. 네네. 여기가 동일본 대진 때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9.0인가 그랬어요. 태평양 멀리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오면서 조금 줄었겠죠. 그래서 40m 정도인데 여기에는 바로 옆에서요. 여기 보세요. 앞에 그 한 거는 할머니 지금 70살 된 그 할머니가 자기 꿈에서 본 걸 만화로 그려놓은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유라시아 이 플래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미 플래토라는 거예요. 이 판이 있다는 거죠. 네. 판이처럼 4개 엇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태평양 플래토고 이게 필리핀 해 플래토예요.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 유라시아 플래토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필리핀 플래토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했던 것이 필리핀 플래토가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겠죠.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게 팍 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해안선이 5m 정도 이렇게 더 동해 쪽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5m 가까이. 그래서 2011년도 그 대지진 때문에 이게 원위치로 가기 위한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터지면은 여기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난카이 트래프트. 네. 이 대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때까지는 중간 규모의 지진이 계속 빈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가지고 결국은 난카이 트래프트 여기서 폭발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배 정도 중간 규모의 4, 5, 6 이런 지진들이 옛날보다 다 한 5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찾아오기 위한 전조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올 거냐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필리핀 해 플래토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요게 아까 유라시아 플래토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탱하던 것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이 무게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찢어지면서 어떻게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m 정도 이 해안선이 더 나온 거죠. 그때 그 압력이 해가지고 쓰나미가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위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위치로. 그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조그만 지진들이 발생하다가 한꺼번에 막 터진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보면은 해구형 거대 지진이 이렇게 한번 쫙 오기 전에는 내륙 지진이 계속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944년도에 큰 지진이 한번 왔어요. 뻥 터졌죠. 네네. 터지고 나면 내륙 지진이 감소를 해요. 쭉 감소하다가 지진의 정원기라 그래. 정체기라 할까 뭐 숨고르기 한다 그럴까.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95년도에 한신 대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야. 95년 시작이요. 그리고 내륙 지진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륙 지진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5배 정도, 500% 정도 더 발생이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지. 이게 이제 터지면서 2030년도에 점에서 난카이 트래프트 거대 지진이 온다. 이 그래프로 보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이고 통계네요, 진짜. 과학이고 통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00년 이때 보면 7.9가 왔어요. 야. 이게 그때는 이게 전체가 다 온 거예요. 여기가 후지산이 있고요. 여기가 시즈오카고 나고야, 여기 오사카고 이쪽에 보면 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인데 여기가 1600년도에 한 번 다 왔고 그 다음에 1700,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진도 8.6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고 나서 얼마야? 1854년 그러니까 150년 좀 안 되죠. 이때 이게 왔어요. 8.4로 왔어요. 여기에서 왔고 이 세 군데 있다면은 동해 지진, 동남해 지진, 남해 지진 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나눠져서 온 거예요. 이게 남해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 동남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고 나눠져서 이렇게 왔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1944년도에 여기가 동해 지진하고 동남해 지진하고 이게 동시에 왔어요. 이게 7.9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이 남해 지진이 또 온 거야. 1946년에 2년 간격을 두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도에 언제 오느냐 이거는 이번에는 반드시 세 개 동시에 온다. 반드시 그랬어요. 거의 100%라고 그랬어요. 세 개가 동시에 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9.1 정도 되는 지진이 오면은 여기 바로 옆에 후지산이잖아요. 후지산 지반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후지산도 같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요. 아까 1707년도 그때 땅이 1.8m 치솟았어요. 땅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2m 올랐어요. 1854년에. 자, 이렇게 쭉 그리고 1.2m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쭉 그린 이 각도 한번 보세요. 이 각도하고 1946년도 1.2 여기 이런 각도가 지금 비슷하죠, 각도가. 네네. 거의 같죠. 아. 그럼 1946년도 1.15 여기에서 각도를 끄면은 이게 몇 년도쯤이냐? 2035년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네. 통계치로 딱 과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35년도가 가장 적정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2035년 전후로 한 10년씩 정도가 한 20년 스판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저기 30년 내로 일어날 확률이 80%를 얘기했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오는 게 100% 온다 이거야.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스판이 한 20년 정도 잡으면은 중앙치를 2035년도를 중앙치를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앞으로 10년, 뒤로 10년이면 어떻게? 원래 25년 아니야. 그러네. 원래 해당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언제 저 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를 하거든. 자, 그 얘기하고 아까 그 할머니 그 예언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 원래 7월 5일 가능성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7월 5일 날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는 풍수지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7월 달에 대재앙이 온다고.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일본에서 이 만화가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막 팔리고 하니까 소위 중화권에서는 웬간하면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가 막 반으로 줄고 저기 센다이 쪽 오는 비행기 편수가 반으로 줄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무슨 뭐 괴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현실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요.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보통의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쿠라지마가 계속 분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또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라기보다 그南海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여기저기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예, 이게 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화면으로 좀 보시면 이게 가장 왼쪽은 화산이 위에 있고 아래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곳은 옆에 그 표적각에
그 나가 있는 그 이거 균열인데요. 이것이 그 지진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마그마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좀 주변에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마그마가 그 완전히 하나의 차실이 나가려고 하는 도르파그를 그 찾아가지고 이제 산수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산이 폭발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마그마 주변에 균열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폭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지산의 폭발도 그런 것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1707년에 호에프나라는 그 그림인데요. 그때는 후지산에 어디에서 폭발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서 폭발하느냐 혹은 조금 옆에서 구멍이 좀 틀려가지고 또 폭발하느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 이때는 도쿄 쪽으로 향해서 폭발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주변에 그 화산재가 3m 정도. 화산재는 그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녹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다 스탑됩니다. 곤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 기계는 다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거의 1년 이상 그 복구하는데 걸린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삽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산상 이 밤보다도 더 높이 높죠. 높이 화산재 이거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그 영암이 아니기 때문에 영암이 그 나오면 거기 영암을 혹시 맞아버리면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요새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화산재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도 1m 28cm라든가 그 64cm라든가 도쿄도 뭐 8cm, 4cm, 2cm 사실 그 5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여도 요르차는 다 스탑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복구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7년이죠. 그때부터 300년 이상 후지산은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분화했습니다. 혹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30년에 한 번 정도는 분화했습니다. 그런데 1707년부터는 300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마그마가 이게 매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지금 예측되고 있는 마그마의 양은 도쿄돔 그곳에 240개 정도의 마그마가 아래에 있다. 네, 이거는 이때 호의 푸나 1707년에 푸나도 100년간 축적된 마그마가 푸나됐는데 후지산의 현재 경우는 300년이기 때문에 이때의 규모를 더 넘을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푸나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나 일단 푸나하기 직전에는 한 달쯤 전에는 주변에서 뭔가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네요.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일단 푸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생각보다 졸음은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네, 활화산의 수명은 그 1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후지산은 만들어진 지 아직 10만 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치면 10살 정도의 젊은 놈이래요. 그래서 사실 그 활동하고 싶어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참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만큼 분할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응축돼서 하게 되면은 더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때 그러니까 1707년 그 같은 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겹쳐졌군요. 예, 겹쳤어요. 먼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 50일 정도 후에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게 후지산 대폭발로 그냥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1707년에 이어서 대지진 그 다음에 후지산 대폭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이게 경고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도요. 조금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일본 열도의 서쪽 부분이죠. 네,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지금 남해 트로프라고 일본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규슈 앞바다에서 시코쿠 그리고 후지산 기슭의 앞바다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긴 그 바다에 있는 해곡입니다. 이 해곡이 이렇게 해곡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이러한 움직임으로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가에서 이게 반동이 일어나 가지고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폭발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어난 시점으로 쭉 보시면 가운데 1707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후지산 폭발이 이어진 그 다음 그때 해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194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8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그 10년에서 150년에 한 번, 보통 뭐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10년 그 간격으로 일어났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년이니까 근데 또 도호쿠 동북 대지진 이거 2011년에 그 아주 큰 대지진 때문에 일본 열도 전체가 지금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지금 80년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난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죠. 책의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책에서 그 완전판 그 부분에서 예전 그 책에서 애초에 7월 5일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꿈꾼 날이 7월 5일이지 만약에 대재앙이 벌어진다면 내가 꿈꾼 7월 5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독자들한테 이게 7월 5일이다. 라고 못 박아져서 이제 좀 와전돼서 좀 소문이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약 한 7월 정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타츠키료 작가가 새로운 책을 또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7월 5일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확실한 거는 7월 안에 발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은 7월 안으로 뭐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러한 뭐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사흘간 한 300회가 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기존의 7월 대재앙설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진 급증 자체가 좀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양상이 기존 루머와는 다른 실제 경고의 신호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진이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뭐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대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토카라의 법칙이라고 토카라 열도에서 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은 대지진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봤을 때 사실은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좀 어떤 도시전설 같은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좀 확실하게 지진이 좀 여기저기서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다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기 바로 한 3일 전에 네. 한 몇 주 동안 홋카이도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홋카이도에 몇 주 잠깐 있는 사이에도 정말 수많은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진주의보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 뭐 좀 전국적으로 좀 이런 좀 지진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가셨을 때 약간 느끼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지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일본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러 간다. 뭐하러 이걸 왜 사는 거냐. 그랬더니 지진이 벌어지면은 가스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다. 그걸 대비해서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하는 그러한 친구가 아닌데 이제 홋카이도에서도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타츠키료 작가의 그 예언도 가까워 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TV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좀 그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일본 넷상에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카라 열도에서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뒤따라 나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카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에 뭐 통계적 근거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냥 도시전설 같은 네, 그런 거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지진의 전조 증상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지어는 도쿄까지 그 냄새가 나더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119 전화가 정말 쇄도할 정도로. 그런데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지각에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그 현상으로 인해서 고무 타는 냄새가 광범위하게 날 수가 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다면은 물고기 떼죽음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해안으로 막 밀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뭐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대지진의 전조다 하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되고 했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 데다가 이번에 이제 타츠키료 작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미래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 완전판 전에 나온 만화책은 1999년도 그때 출판이 됐어요. 요 앞에 출판됐을 경우. 그때에 2011년 3월에 동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표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어때요? 22년 딱 여기 21년도 출간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앞에 편이 출간되고 나서 22년 후에 완전판이 이제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완전판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 이거 보세요. 표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2025년 7월 5일이래. 네. 7월이라니까. 네. 그때는 2011년 3월에 찾아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월 11일에 왔잖아요. 어. 아니야. 12년 전에 예언한 게 달까지도 맞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예지몽에 대해서 신빙성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2년 지난 2021년도에 출판했는 이 책에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 난 거죠. 이게 이제 어떠냐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필리핀이죠. 네. 대만이죠. 네. 일본입니다. 네.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바다에서 땅이 융기를 한다는 거예요. 융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니까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연결돼 버린다. 육지가.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땅이 연결되면서 그게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바닷물이 막 그 소위 말해서 쓰나미가 막 이쪽으로 엄청나게 밀려올 거 아니에요. 밀어 올려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한 3배 정도 파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 제일 높았던 파워가요. 그게 40m 가까이 됐대요. 야. 그럼 100m 넘는다는 거 아니야. 쓰나미 높이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일본 여기 한 3분의 1은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일본 태평양 쪽은. 네. 그 얘기를 해요.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을 다 썰어버린다. 와, 그게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인가 그래요. 4시 18분. 10분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제 예지몽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 이 재난이 엄청 많으니까 일본의 지질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거다. 여기 지진에서 9.0이 되는 9.1이라 그래요. 네네. 여기가 동일본 대진 때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9.0인가 그랬어요. 태평양 멀리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오면서 좀 줄었겠죠. 그래서 40m 정도인데 여기에는 바로 옆에서요. 여기 보세요. 앞에 그 한 거는 할머니 지금 70살 된 그 할머니가 자기 꿈에서 본 걸 만화로 그려놓은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유라시아 이 플래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미 플래토라는 거예요. 이 판이 있다는 거죠. 네. 판처럼 4개 엇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태평양 플래토고 이게 필리핀 해 플래토예요.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 유라시아 플래토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필리핀 플래토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했던 것이 필리핀 플래토가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겠죠.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게 팍 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해안선이 5m 정도 이렇게 더 동해 쪽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5m 가까이. 그래서 2011년도 그 대지진 때문에 이게 원위치로 가기 위한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터지면은 여기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난카이 트래프트. 네. 이 대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때까지는 중간 규모의 지진이 계속 빈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가지고 결국은 난카이 트래프트 여기서 폭발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배 정도 중간 규모의 4, 5, 6 이런 지진들이 옛날보다 다 한 5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찾아오기 위한 전조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올 거냐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필리핀 해
플레이트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요게 아까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탱하던 것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이 무게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찢어지면서 어떻게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m 정도 이 해안선이 더 나온 거죠. 그때 그 압력이 해가지고 쓰나미가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위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위치로. 그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조그만 지진들이 발생하다가 한꺼번에 빡 터진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보면은 해구형 거대 지진이 이렇게 한번 쫙 오기 전에는 내륙 지진이 계속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944년도에 큰 지진이 한번 왔어요. 뻥 터졌죠. 네네. 터지고 나면 내륙 지진이 감소를 해요. 쭉 감소하다가 지진의 정원기라 그래요. 정체기라 그럴까 뭐 숨고르기 한다 그럴까.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95년도에 한신 대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야. 95년 시작이요. 그리고 내륙 지진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륙 지진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5배 정도, 500% 정도 더 발생이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죠. 그 이게 이제 터지면서 2030년도에 점에서南海트래프트 거대 지진이 온다. 이 그래프로 보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이고 통계네요, 진짜. 과학이고 통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00년 이때 보면 7.9가 왔어요. 야. 이게 그때는 이게 전체가 다 온 거예요. 여기가 후지산이 있고요. 여기가 시즈오카고 나고야 여기 오사카고 이쪽에 보면 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인데 여기가 1600년도에 한번 다 왔고 그다음에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진도 8.6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고 나서 얼마야? 1854년 그러니까 150년 좀 안 되죠. 이때 이게 왔어요. 8.4로 왔어요. 여기에서 왔고 이 세 군데 있다면은 동해 지진, 동남해 지진, 남해 지진 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나눠져서 온 거예요. 이게 남해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 동남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고 나눠져서 이렇게 왔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1944년도에 여기가 동해 지진하고 동남해 지진하고 이게 동시에 왔어요. 이게 7.9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이 남해 지진이 또 온 거야. 1946년에 2년 간격을 두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도에 언제 오느냐. 이거는 이번에는 반드시 세 개 동시에 온다. 반드시 그랬어요. 거의 100%라고 그랬어요. 세 개가 동시에 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9.1 정도 되는 지진이 오면은 여기 바로 옆에 후지산이잖아요. 후지산 지반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후지산도 같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요. 아까 1707년도 그때 땅이 1.8m 치솟았어요. 땅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2m 올랐어요. 1854년에. 자, 이렇게 쭉 그리고 1.2m 여기하고 이렇게 쭉 그린 이 각도 한번 보세요. 이 각도하고 1946년도 1.2 여기 이런 각도가 지금 비슷하죠, 각도가. 네네. 거의 같죠. 아. 그럼 1946년도 1.15 여기에서 각도를 끄면은 이게 몇 년도쯤이냐? 2035년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네. 통계치로 딱 과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35년도가 가장 적정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2035년 전후로 한 10년씩 정도가 한 20년 스판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저기 30년 내로 일어날 확률이 80%를 얘기했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오는 게 100% 온다 이거야.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스판이 한 20년 정도 잡으면은 중앙치를 2035년도를 중앙치를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앞으로 10년, 뒤로 10년이면 어떻게? 원래 25년 아니야. 그렇다. 원래 해당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언제 저 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를 하거든. 자, 그 얘기하고 아까 그 할머니 그 예언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 원래 7월 5일 가능성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7월 5일 날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는 풍수지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7월 달에 대재앙이 온다고.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일본에서 이 만화가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막 팔리고 하니까 소위 중화권에서는 웬간하면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가 막 반으로 줄고 저기 센다이 쪽 오는 비행기 편수가 반으로 줄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무슨 뭐 괴담 수준이 아니라 그 지금 현실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요.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보통의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쿠라지마가 계속 분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또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라기보다 그南海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여기저기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예, 이게 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화면으로 좀 보시면 네. 이게 가장 왼쪽은 화산이 위에 있고 아래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곳은 옆에 그 표적각에 그 나가 있는 그 이거 균열인데요. 이것이 그 지진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마그마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좀 주변에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마그마가 그 완전히 하나의 차실이 나가려고 하는 돌파구를 그 찾아가지고 이제 산수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산이 폭발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마그마 주변에 균열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폭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지산의 폭발도 그런 것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1707년에 호에프나라는 그 그림인데요. 그때는 후지산에 어디에서 폭발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서 폭발하느냐 혹은 조금 옆에서 규모이 좀 틀려가지고 또 폭발하느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 이때는 도쿄 쪽으로 향해서 폭발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주변에 그 화산재가 3m 정도. 화산재는 그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녹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다 스탑됩니다. 곤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 기계는 다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거의 1년 이상 그 복구하는데 걸린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삽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산상 이 밤보다도 높이 높이 화산재 이거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그 영암이 아니기 때문에 영암이 그 나오면 거기 영암을 혹시 맞아버리면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요새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화산재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데도 1m 28cm라든가 그 64cm라든가 도쿄도 뭐 8cm, 4cm, 2cm 사실 그 5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여도 요르차는 다 스탑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복구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7년이죠. 그때부터 300년 이상 후지산은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분화했습니다.
혹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30년에 한 번 정도는 분화했습니다. 그런데 1707년부터는 300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래 마그마가 이게 매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지금 예측되고 있는 마그마의 양은 도쿄돔 그곳에 240개 정도의 마그마가 아래에 있다. 네, 이거는 이때 호의 분화 1707년에 분화도 100년간 축적된 마그마가 분화됐는데富士山의 현재의 경우는 300년이기 때문에 네. 이때의 규모를 더 넘을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나 일단 분화하기 직전에는 한 달쯤 전에는 주변에서 뭔가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전조 그러니까, 증상이 있네요. 예, 네.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일단 분화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富士山은 생각보다 졸음은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네, 활화산의 수명은 그 1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富士山은 만들어진 지 아직 10만 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치면 10살 정도의 졸음은 놈이래요. 그래서 네, 네. 사실 그 활동하고 싶어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참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야. 그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만큼 분할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응축돼서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네.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때 그러니까 1707년 그 같은 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겹쳐서군요. 예, 겹쳤어요. 먼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 50일 정도 후에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게富士山 대폭발로 그냥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1707년에 이어서 대지진 그 다음에富士山 대폭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이게 경고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도요. 조금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일본 열도의 서쪽 부분이죠. 네. 네,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지금 남해 트로프라고 일본 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규슈 앞바다에서 시코쿠 그리고富士山 기슭의 앞바다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긴 그 바다에 있는 해곡입니다. 이 해곡이 이렇게 해곡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예예 이러한 움직임으로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가에서 이게 반동이 일어나 가지고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예, 뭐 폭발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어난 시점으로 보시면 쭉 보시면 가운데 1707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富士山 폭발이 이어진 그 다음 그때 해였고요. 네, 최근에는 194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8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그 10년에서 150년에 한 번, 네, 보통 뭐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10년
그 간격으로 일어났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년이니까 근데 또 도호쿠 동북 대지진 이거 2011년에 그 아주 큰 대지진 때문에 일본으로 또 전쟁 지금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지금 80년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난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죠.